자, 이 투표 전술 관련해서요. 예. 유시민 저기 아까 뭐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동형이 한 얘기를 일단 들어보죠. 이게 머리를 써야 돼. 왜냐면 어쨌든 진명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여성 후보가 3명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최민희가 원탑이잖아요. 최민희는 5등 안에도 무난하게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표를 1인 2표니까 어떻게 했냐. 이걸 뭐 누구를 특정을 못 하겠습니다. 딱 나오는 것만 그거를 뭐 뭘 알려줘 다 알려줬구만. 그러니까 뭐 그럼 일상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고관여층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말한 전략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좋은 사람 찍어요. 아니면 이름 들어본 사람. 그렇지. 이름 들어본 사람. 그러니까 1등은 누가 하냐. 그 사람들이 찍어서 1등은 박선웅이 해요. 네, 라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해서, 그럼 딱 2명 싹 헬스하면, 싹, 싹. 3명은 들어가네. 3명은 들어가. 이게 뭐를 써? 또 마이크를 안 켰네요. 예. 너무 한심합니다. 예, 이동형이 참 머리를 써야 된대요. 그럼 머리를 좀 쓰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적어도 뭐 여론조사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정청래를 찍은 사람은 당연히 그 최성수를 찍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 다음에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찍은 사람은 당연히 친명 후보들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송영길과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에 평균값을 내면요. 예. 김민석과 송영길의 지지율 합이 64%가 나옵니다. 송영길과 김민석과 송영길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게 우리가 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64%에 근접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그리고 정청래는 한 20% 후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30%라 칩시다. 청래당이 한 30% 정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친명 쪽이 60% 정도를 받게 된다. 뭐 대략 이렇게 예측을 해보죠. 그러면 친청 3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친청 3명이 10%씩 가져가는 거잖아. 이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청래가 30%가 나오면 어떤 분이 뭐 댓글을 달아놨는데 참 별걸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청래당이 30%면은 최민희한테 몰빵을 하면 최민희가 30%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 놓으셨더라고. 근데 1인 2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명을 찍는 거야, 최고위원은. 이걸 매일 하고 있는 저도 한심하지만 뭐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사람이 2명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2명을 찍었으니까 전체 그 득표율의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200%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100분율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30%, 청래당 30%는 최민희를 찍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15%는 이성윤을 찍고 15%는 한민수를 찍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민희 30, 이성윤 15, 그 다음에 한민수 1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잖아.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이 2표씩 썼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쵸? 여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반으로 나누니까 최민희는 15%, 예, 100분율로 계산을 하면 100분율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최민희는 15%, 그 다음에 이성윤은 7.5%, 그 다음에 한민수는 7.5%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이동형이 틀린 얘기가 뭐냐 하면 최민희는 원탑이다. 최민희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 말부터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물론 최민희가 인지도가 높아서
털레반 외의 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세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정청래와 최성수가 세트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금은 투표를 어떤 성향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친명 쪽, 그러니까 친명 쪽은 친명 후보에게, 친청 쪽은 친청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어요. 이게 완전히 가르마가 타져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유권자, 당원들은 극소수라는 거야. 즉 최민희하고 정청래가 런닝메이트고 김민석과 김용이 런닝메이트다라는 거를 모르는 유권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의 득표율과 최성수의 득표율이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래당 30%가 다 최민희에게 투표를 한다. 그죠? 몰빵을 했어요. 최민희를 살리겠다고. 몰빵을 하면은 최민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이에요. 최대 득표율은 15%가 되는 거야. 자, 15%면은요. 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데이터를 보시죠. 15%면은 전현희 밑에예요. 전현희 밑에 한준호 위에. 그러니까 3등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를 받으면. 이거는 청래당 전체가 최민희한테만 몰빵을 했을 경우에 최대 득표율이 15%를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민희는 3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청래당 지지자들이, 털레반들이 다 최민희만 찍고 나머지 한민수와 이성윤에게 표를 나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는 최민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지, 최민희가 무조건 15%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최민희한테 다 몰빵을 해야 최민희가 5등 안에 들어가는데, 자, 한민수, 이성윤을 찍는 털레반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의 실제 득표율은 15%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15%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응?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최민희가 15%, 3등이 최고고, 자, 4등이나 5등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15%가 최고치라고 보면은 최민희 득표율을 몇 퍼센트만 떨어뜨리면 돼요? 3%만 떨어뜨리면 정봉주 득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최민희를 3%만 떨어뜨리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를 득표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5%를 득표를 하려면 털레반이 다 몰빵을 해야 되잖아. 몰빵을 30%가 다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쉽지 않다. 따라서 4등이나 5등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등이나 5등으로 최민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등이나 5등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더 높다. 자, 그러면요, 요 데이터에서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커트라인이 12.30% 이현주였잖아요. 커트라인이 12.30%로 이현주가 커트라인에 딱 걸렸는데, 이걸 자,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때는 수석 최고위원을 김민석이 해야 된다라는 당의 의견이 많았어. 그래서 김민석으로 표가 많이 쏠렸는데, 김민석 의원이 2%를 김민석이 찍은 18%가 김민석을 찍었는데, 여기서 2%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도 16%가 되죠, 김민석은? 그러면 1등이 되는 거죠, 수석 최고위원이. 그죠? 16%만 받아도 김민석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2%는 사표예요. 그죠? 2%는 사표가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김민석이 전현희보다 높으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득표율은 16%였어. 16%만 받으면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2.23%는 사표인 거예요. 안 줬어도 되는 거야, 김민석한테. 그러면 김민석한테 줄 사표 2.3%가 만약에 이현주하고 김병주로 갔으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가죠, 그죠? 어? 이 2%, 김민석한테 간 사표 2%가 자 이현주하고 김병주한테 갔으면 자 커트라인이 13%로 높아집니다. 13%로 높아지는 거죠, 그죠? 커트라인이. 자 이렇게 커트라인 높이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수석을 누가 하느냐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박선원 의원이 지금 제가 볼 때 수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박선원 아니면 김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저관여층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높은 인물에게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박선원하고 김용이야. 근데 이제 박선원은 현역이라는 원내라는 장점이 있고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용 쪽이 오히려 인지도 면에서 박선원보다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김용이 수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이동영이는 이것도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못 하는 거야. 박선원이 유튜브 많이 나왔다고 EJ 출연해가지고 박선원을 밀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선원보다는 저는 김용이 더 높다고 봐. 김용이. 그런데 김용이 수석 최고가 되건 박선원이 수석 최고가 되건 혹은 뭐 서미화가 수석 최고가 되건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수석을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될 사람한테 몰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정봉주를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김민석 의원에게 표를 많이 주긴 했는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명을 골고루 분배를 하면 되는 거야. 수석은 그냥 누가 되면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5명에게 친명 유권자들이 표를 골고루 분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를 만약에 나눈다. n분의 1을 한다. 그러면은 한 12.3% 정도가 되죠. 12.3% n분의 1이 돼버려요. 예. 12%가 아무튼 넘어가. 그럼 커트라인이 12%대가 되는데 자 정봉주처럼 최민희를 11%대로만 끌어내리면은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잘 보세요. 득표할 가능성이 높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에게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죠?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3등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굳이 투표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이동영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관여층들은 인지도만 보고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박선원한테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 응? 그거와 마찬가지로 1등부터 3등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찍어야 되느냐? 인지도가 약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매번 경선 때마다 자, 4등, 5등에게 계속 투표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누구를 탁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박선원이 1등 했어. 그럼 다음에 박선원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등을 김용이 했어. 김용을 다음에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충청권을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충청권 투표를 했잖아. 그런데 박선원이 1등 했어. 그 다음에 2등을 김용이 했어. 3등을 서미화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등을 최민희가 했어요. 그 다음에 5등에 김용호, 6등에 뭐 예를 들어서 임미애가 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찍느냐? 5등, 6등을 찍는 거예요. 김용호하고 김미애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그냥 몰빵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버리니까 김미애하고 김용호가 3등, 4등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뭐 서미화가 떨어졌어. 김용이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호남 경선 때 자, 김용하고 서미화한테 몰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균으로 수렴시키는 거야. 친명 후보들 5명의 득표율을 평균으로 수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이상을 골고루 득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민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자, 이동영의 계산법이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민희한테 몰빵을 할 경우에 최민희가 12%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두 자릿수 득표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두 자릿수 득표를 못 해요. 그러면은 10%만 받으면은 4명이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최민희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몰빵이 안 되면 더 좋아요. 그러면 10%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10%까지. 근데 최민희한테 몰빵을 했어. 그래서 최민희가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5등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두 자릿수 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절대 두 자릿수를 못 받을 거 아니야. 둘이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12.3%가 커트라인이었는데 최민희가 15%를 가져갔는데 이성윤하고 한민수가 이거 두 개를 나눠 가지면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한 자릿수, 그죠?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못 할 거 아니야. 10%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절대 최고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12.3%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이것도 제가 판을 짰던 거예요. 이현주한테 몰빵을 안 해가지고 이 이현주 표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저기 누굽니까? 이동영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걸 이름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1등은 김민석이야. 1등이 김민석이 됐고 2등 3등이 전현희 한준호인데 이걸 서미화하고 김용으로 바꾸면 돼요. 서미화하고 김용으로. 그래서 서미화 김용한테 다 몰빵을 하자는 거야. 몰빵을 해버리면 이현주한테 갈 표가 전현희하고 한준호한테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이동영이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전현희하고 한준호가 어쨌건 친명이 3명이 돼야 되니까 전현희 한준호한테 몰빵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현주 김병주한테 표를 안 줬으면은 정봉주가 들어오고 정봉주뿐만 아니라 민영배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분산시켜버린 거잖아. 그래서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가 놀랍게도 1% 차이로 이렇게 줄을 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제가 전략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다 분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가 두 자릿수 표를 받고도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전현희하고 한준호한테 몰빵을 해버렸으면 정봉주하고 민영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김병주 표하고 이현주 표를 한준호하고 전현희가 다 가져가 버렸으면 당연히 정봉주하고 민영배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동영이 주장대로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이성윤이나 한민수 둘 중에 한 명을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대로 놔두면은 최민희만 올라오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 최민희만 올라오고 4명이 친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몰빵을 시켜가지고 친명 4등 5등 후보가 친명 중에 4등 5등 후보가 표를 많이 못 받으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성윤이나 한민수가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김용호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도 표를 받을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 4명 최대 5명을 이번에 넣어야 된다. 최소가 4명인 거예요. 3명이 아니고. 그죠? 최소가 4명이 되는 거죠. 왜? 한민수하고 이성윤은 반반씩 나눠지니까 반반씩 나눠져가지고 7.5%를 받게 되니까 4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걸 5명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 최민희가 15%가 나오면은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15%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 충분히 저는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제가 이동영이를 의심하는 게 이거예요. 최민희하고 가깝지. 최민희하고 가깝잖아. 얼마 전에 자기가 방송에서 그러대. 최민희한테 그러지 말라고 왜 기자하고 싸우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동영이하고 유튜버들이 과방위하고 가까워요. 그죠? 왜? 과방위가 유튜버를 관할하는 곳이야. 그리고 정청래가 유튜버들하고 가까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과방위원장 할 때 가까워진 거예요. 이동영도 가깝고 김어준도 가까워지고 최욱이하고도 가까워졌어. 즉 과방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튜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이것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저는 최민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을 안 뺏기려고 이번에도 이현주 의원이 과방위원장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혹시 이현주가 뉴 이재명 평론가들 키워줄까봐, 방송에 꽂아줄까봐. 왜? 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현주가 과방위원장이 되면은 뉴 이재명 성향의 평론가들을 뭐 지상파 방송에 막 꽂아줄 것 같은 거야. 아, 예컨대 이동영이 지금 YTN에서 진행하잖아요. 최한욱을 MBC에 꽂아줘. 이현주가 최한욱을 KBS에 꽂아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조연아님, 맞습니다. 앞으로 전략투표 잘해보아요. 귀에 피가 날 거예요. 예, 피가 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청래 최민희하고 과방위와 청래당과 유튜브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이건 저는 뭐 저의 추론입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동영이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에 대해서는 혹은 최민희에 대해서는 선이 있어요. 뭐 요즘엔 까긴까지 안 깔 수가 없으니까. 친명인데 정청래를 안 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거, 김용하고 서미화에게 몰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게, 예, 털보의 나님, 혹시 룰 변경해서 순회 경선 중간 발표 안 하고 8월 17일에 일괄 발표하면 어떠죠? 예, 그거는 안 돼요. 예, 그거는 못 바꿔요. 예,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최민희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건 최민희를 그냥 꽂아주는 꼴을 밖에 안 되잖아. 어? 최민희를 무조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친명 3명을 넣어야 된다. 친명 3명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친청 2명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 아니에요? 친명 3명을 최고위원회에 넣겠다라는 얘기는 친청 2명을 넣겠다라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면 친명 4명, 친명 5명을 넣을 수 있는 전략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은 안 내놓고 이걸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요청한 게 뭡니까? 5명 최고위원을 다 친명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김민석 의원의 요청이었잖아요. 어? 그러면 5명을 넣을 수 있는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게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5명이 안 돼도 최대로 친명이 다수가 되는 그런 최고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런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영이 저는 친명 3명 중에, 친청 3명 중에 2명을 최고위원을 만드는 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3명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2명한테 몰빵하자. 1명은 알아서 할 거다. 이 얘기를 해버리면 친청 2명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민희를 최고위원으로 꽂아주고 친청을 1명 더 꽂아주는 이런 전략이 아니고서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동영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건 첫 번째는 진짜 머리가 나빠서 무식해서 저런 소리를 하거나,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악한 거지. 알고 이런 짓을 하면 사악한 거죠, 여러분. 자, 어차피 최민희를 막을 수 없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해야 돼요. 교차 투표를 해야 돼요. 2명씩 커플을 만들어야 돼. 왜 4명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60%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0%죠. 30%를 또 반으로 나누면 15%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 후보가, 4명의 후보가 15%씩 받으면 이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 아까 청래당은 30을 셋이 나눠야 되는데 최민희를 최고위원을 만들려면은 15%가 최민희한테 가는 거고 나머지 두 후보는 7.5%씩 나눠 갖게 되잖아. 한쪽으로 몰빵을 한다고 그래도
15%가 넘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두 자릿수 득표를 하기가 어려워요. 최민희한테 만약에 몰빵을 한다라면 그러면은 15%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15%가.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냐면은 최민희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15%가 나오니까. 그럼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짜면 돼요. 뭐 예컨대 이건 예예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자, 박선원, 서미화가 한조 1조. 박선원, 서미화 1조. 그다음에 김용호 2조.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누는 거야. 두 개 조로 나눠 가지고 자, 한 주는 박선원 서미화 조에 투표를 하고 예. 아니면 그 다음 주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요. 이건 이제 생년월일로 홀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 뭐 남자는 예를 들어서 뭐 서미화 박선원에게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그 김용호에게 투표를 하고 이러면 거의 반반이 되겠죠. 그죠?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네 후보가 거의 비슷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15% 두 자릿수 이상 다 득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4명을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5명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 왜? 최민희가 15%를 득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4명을 만드는 건 너무 쉽죠. 그죠? 60%를 4로 나누면 되고 자, 성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무슨 하여튼 뭘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둘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박선원, 서미화조에게 투표하시는 분들 절반. 그 다음에 김용호조 혹은 임미애조를 한 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투표하시는 분들 절반. 이러면은 1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한민수하고 이성윤은 이기는 거죠. 그러면 최민희 빼고 나머지 4명이 친명 최고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동영이 나쁜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죠? 제 말이 맞죠? 4명을 넣는 방법을 머리를 써서 얘기를 했어야 돼. 나쁜 의도가 없다면은 왜? 친명이 최대한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조씩 2명씩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교차 투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을 모두 득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성윤, 한민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동영이 한 얘기가. 2명한테 다 몰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커플을 지면은 4명을 당선시킬 수 있는 계획이 아주 쉽게 나오는데 2명한테 몰빵을 시켜갖고 3명을 당선시키자고 했어. 이건 뭡니까? 4명 만들 걸 3명으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4명 만들 걸 3명을 줄인 거지. 최고위원 4명 만드는 건 쉬운 일인데, 4명 만드는 건 쉬운 일인데, 4명 만들 수 있는 걸 3명 만들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동영이. 이걸 이해를 못해? 자, 예. 이동영과 같이 작전을 짜면 좋을 텐데요. 예, JJJ님. 제가 이동영이 머리가 나빠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작전을 같이 짤 것도 없어요. 그냥 이동영이가 제 방송을 보면 돼.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으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죠, 쉽게.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적어도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술을 짜면 되는 거야. 제가 왜 이동영이랑 뭘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3.5명을 최고위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이거 제 말이 그냥 정답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 정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 4명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저는 5명까지 다 만들겠다라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억강부약 투표 전술이 나온 거잖아. 뭘 상의를 합니까? 상의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상의를 해야지, 그죠? 그럼 토론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 왜 최고위원 4명 이상 만들 걸 3명으로 줄입니까?